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의 설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 기초의 설계? 예, 뭐 그게 적절하겠네요. 예, 기초의 설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저희 집 그 기초 단면도예요. 저희 집 기초는 예,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초 또한 무슨 공학적인 설계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나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계를 한 거예요. 뭐 대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트 기초로 칠 경우 30에서 40으로 슬랩을 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두께를 하고 단배근으로 많이 해요. 뭐 복배근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단배근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관행적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가정하에 거기다가 좀 더 예, 불기초 비슷하게 늦근을 넣어서 뭐 보강을 더 한 거죠. 제 나름에는 뭐 늦근을 안 하는 경우가 뭐 훨씬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안전하고 저의 스스로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이게 무슨 구조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물론 어떤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이걸 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쓰이는 그 구조에다가 또 보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대략 그라운드에서 판 게 60cm 정도를 팠어요. 여기 일단 그라운드가 요쯤 되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60cm가 되는 거죠. 그 60cm를 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동결심도예요. 그 시중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동결심도라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작성된 일단은 굉장히 오래전에 작성된 데이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주로 그 동결심도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 거는 저기 패시브 협회라고 있어요. 한국 패시브 협회. 거기서 자료를 많이 찾았어요. 거기서 뭐 자료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 협회 얘기 따르면 기본적으로 30cm 정도 파고 들어가면 동결 심도는 보장이 된다. 기본적으로 라는 게 그 제가 협회에서 찾은 자료 혹은 그 건설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건축가들의 중론이었어요. 건축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정말 추운 지역이 아니라면 30cm 정도만 털을 파서 동결심도를 확보해라. 이게 중론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30cm,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이게 30cm 정도예요. 나머지 30은 잡석 지정을 하기 위해서 팠어요. 그 모세관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비나 뭐 그런 것들이 오면은 배수가 원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그리고 동결심도를 만약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밑에 물이 없으면 뭐 땅이 마른 흙이면 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잡석을 지정하기 위해서 30cm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60cm 정도 타설을, 땅을 판 거예요. 그렇게 일단 가장 기초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단열재가 이 이곳이랑 이곳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단열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100mm 정도 되는 단열재를 이렇게 깐다고요. 뭐 여기도 이렇게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단열재를 깔아요. 되게 보편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많이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열을 뺏기지 않는 거죠. 건물의 열을 이 대지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단열재를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단열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걸 생략했어요. 이거 단열재를 하지 않았고, 대신에 기초의 옆과 하단 부분 두 군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단열재 아랫부분에 단열재를 생략한 이유는, 이 부분에 단열재를 생략한 이유는 지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눈이 오는 날 한번 보시면 땅이에요. 땅에서 가장 빨리 녹아요. 동일한 조건일 때, 해가 안 떴을 때, 새벽에 밤새 눈이 조금 내렸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가 제일 빨리 녹냐면 땅이에요. 저는 그걸 수시로 보거든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열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걸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단열재를 해서 여기서 올라오는 열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희는 웬만해서는 바닥 난방을 하지 않아요. 좀 춥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큼 춥지 않은 이상은 난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히 뺏길 열도 없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는 여기서 슬랩으로 빠지는 에너지보다 여기서 위로 땅에서 슬랩으로 올라오는 게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쪽에 단열재는 생략을 했어요. 그 대신에 측면과 아래쪽에다가, 여기 기초 아래쪽에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자료인데, 열이 많이 빠지는 게, 뺏기는 게 어떻게 뺏기냐면, 구조목이 올라가죠. 단열재. 이렇게 단열재 올라가고, 여기가 콘크리트, 그러니까 몰탈로 방통을 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에 구조목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열교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교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의외로. 그러니까 여기서 열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이건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 이 지점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단열재를 통해서 뚫고 이렇게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틈새 있죠. 나무. 여기에는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토대목에는. 그러니까 이 토대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토대목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토대목이. 근데 토대목을 통해서 요 아래로 이곳으로 나가는 거, 요렇게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했던 게 바로
여기다가 단열재를 넣으면 여기서 열교가 적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올려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맞고 물끊기가 있어야 되니까, 또 물끊기도 중요한 요소니까 요 물끊기 요소가 이거 포기할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열교가 발생하겠죠. 근데 요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요걸 막기 위해서 30mm 스티로폼을 끼웠어요. 그래서 30mm 스티로폼을 방통 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30mm 스티로폼을 끼고 단열재는 이제 70mm 단열재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나가는 열을 최소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를 이거를 막은 거죠. 뭘로? 여기 30mm 단열재를 끼임으로 인해서 열기를 줄였어요. 그리고 요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 전에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다 단열재를 채워서 요 외벽으로 나가는 기초 외벽으로 나가는 기초로 나가는 열을 잡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가장 효율적이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실험 데이터를. 그리고 요 밑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만 해줘도 동결심도는 거의 막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동결심도 확보가 되고 바닥이 얼 일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열재로 양옆을 막아줬어요. 실제로 바닥에서 곰팡이 같은 거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벽체로. 그런 경우 여기서 그 열일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차가워져서 이슬이 맺히는, 그러니까 결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하시더라도 요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스티로폼 하나 더 껴주는 거는. 그 다음에 철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철근은 D13 2형 철근을 사용했고, 있죠? D13 2형 철근. 여기서 뭐 보실 거는 그거 하나죠. 이 슬래브 두께가 대략 50, 그렇게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57cm가 나왔어요. 570mm가 나와가지고, 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철근은 피복 두께라는 게 있어요. 최소 피복 두께라는 게. 그 조건이 뭐 물속에 있느냐, 이 최종 슬래브가, 아니면 흙 속에 있느냐, 흙과 접하느냐, 뭐 그런 외부 조건과 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철근과 접하는 그 콘크리트의 두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최소 피복 두께라는 건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하되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적절히 해라. 일반적으로 기초에 쓰인 그 최소 피복 두께는 40mm예요. 4cm 정도죠. 그것도 철근의 두께마다 다른데, 뭐 D13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피복 두께는 40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기초가 반 이상 흙에 묻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흙에 접한다고 하기도 못하고 완전히 뭐 파묻힌다고 하기도 못하고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흙에 완전히 파묻히는 경우 80인가 그렇거든요. 80mm인가? 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40이에요. 근데 물론 그거는 최소기 때문에 이 측면 같은 경우는 1cm 정도 더 잡아졌어요. 그래서 측면의 피복 두께는 52mm로 했고, 바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께를 줘서 60. 그리고 여기 슬래브 이 위쪽에 두께 같은 건 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90을 줬냐 하면 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90이 조금 안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물 끊기 때문에, 저기 턱 낮춤 때문에 욕실, 그리고 뭐 화장실, 샤워실, 뭐 현관 이런 데 턱 낮춤을 해주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턱 낮춤을 하다 보니까, 예, 이 피복 두께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따로 배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중이 작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따로 배근할 정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배근 간격은 30cm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단배근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늦근을 복배근으로 다 연결해 줬고, 늦근은 대신에 맨 위 넓은 곳,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근은 여기는 단배근으로만 했어요. 예, 늦근에서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그 정도 구조면 저희가 20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보시면 비닐은 일반적으로 많이 깔죠. 저희도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습기 보통 습을 잡아준다고 해서 비닐을 많이 까는데 그런 용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콘크리트 할 때 레미콘 부을 때 이게 너무 급하게 수분만 빠져나가면 좋지 않잖아요. 이게 그 시멘트랑 잡석이랑 모래의 비율 그리고 물과의 비율로 인해서 양생이 이루어지는 건데 물만 미리 빠져버리면 잡석 사이로 비율이 달라지니까 양생에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레미콘의 양생 때문에 비닐을 쳤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앙카가 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박을까 어떻게 할까 막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치를 잡아서.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앙카를 박아 놓으면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요 깔돌이, 그러니까 방부목 놓일 곳에 여기를 매끈하게 마감을 못해요. 그렇겠죠. 이렇게 여기에 앙카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잖아요. 앙카는 이렇게 L앙카를 쓰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있으면 그걸 평평하게 반듯하게 레미콘을 다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고기가 기초가 그러니까 토대목이 놓이는 데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느끈해가지고 철근에 걸리게 딱 해주면은 힘을 더 훨씬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게 날까 하다가 그냥 요 면을 반듯하게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해서 저는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반듯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넣었어요.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집어넣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더 좋은 거라고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게 에란카 말고도 되게 자재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한번 나중에 투데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렌카만 사용하는 거는 굳이 이제 요즘에는 자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새로 나온 새로운 것도 없죠. 미국 북미 쪽 보면 뭐 훨씬 예전보다 다양한 자재가 사용이 됐으니까.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근데 세트 한 거를 하는 현장도 많아요. 여전히 코미디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 과정에서 버림 콘크리트는 하지 않았어요. 버림 콘크리트라는 게 말 그대로 버리는 콘크리트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걸 하는 거는 그냥 일이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바닥이 매끈하니까 표시하기도 좋고, 콘크리트로 딱 매끈하게 일단 해놓으니까 표시하기도 좋고 거푸집되기도 좋고, 그래서 얇게 콘크리트를 치는 건데, 저는 뭐 그게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용만 증가하고, 저는 그래서 버림 콘크리트는 생략했어요. 생략하고 이렇게 설계를 했고, 음, 이렇게 설계를 했고 요거 그대로 시공을 했어요. 다음에는 이제 잡석 이제 지정부터 해가지고 이 바닥 기초 슬래브 치는 레미콘 타설하는 것까지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쭉 연속해서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